네, 안녕하세요. 정통국어 0702. 이제 또 소설 48페이지 3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이 껍빛달리 전광용 이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껍빛달. 이거는 영어로 적으면은 캡틴, 그리고 리는 우리 김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씨.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이인국이고요. 이 이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캡틴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선장, 대장, 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 이것을 러시아식으로 발음해서 껍빛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마디 박스를 그럼 먼저 한번 볼게요. 영어 캡틴 리를 러시아식으로 발음한 껍빛달리로 불리는 이인국 박사의 삶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이후까지 이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반민족적 인간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고발하고 풍자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비판하는 대상인 이인국을 캡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기회주의적인 이인국을 반어적으로 표현해서 풍자를 하는 그 의미로 지은 제목입니다. 자, 그럼 또 핵심 정리해 볼게요. 단편소설, 풍자소설. 풍자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배경은 1940에서 50년대 남한과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일제강점기도 나온다고 했었죠. 일제강점기는 우리 광복하는 1945년 그 전에, 이때보다 더 전의 이야기죠. 그거는 이제 회상을 할 때 이 일제강점기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상을 할 때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한다 라고 하면은 순행이 아니라 역순행적 구성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주제는 현대사에 나타난 기회주의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읽어보기 전에 선생님이랑 전체 줄거리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성시내에서 고급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인국 박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받지 않고 오직 힘 있는 일본인만을 치유하면서 부유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때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때 이 친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1945년 이 일본이 세계전쟁에서 패망을 하고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평양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여기 들어오게 되죠. 이후 이인국 박사는 자신이 치료를 거절했던 춘석의 고발로 춘석이는 별로 돈이 없어 보여 이러면서 치료를 거부했었는데 이 친구의 고발로 이제 친일파를 타도하자 요런 이 사람들의 이제 그런 친일 혐의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이인국 박사는 매를 맞아 아픈 몸으로 누워 여기에서 러시아어 소련이 지금 이제 러시아의 과거가 구소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야책을 우연히 얻어 노어를 공부한다. 깜방 안에서 이질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간수들에게 알려 치료를 알린다. 이후 의수를 인정받아 의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그는 의무관이었던 스텐코프, 이 친구는 소련 군인 중에서 계급이 높은 친구입니다. 혹을 치료해주고 그 대가로 감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스텐코프의 주선으로 이인국은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까지 보내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아들과 연락이 끊어집니다. 이인국 박사는 전쟁 와중에 아내를 잃고 아들의 생사를 모른 채 일사후퇴 때 이제 한국 전쟁이 진행되는 도중에 일사후퇴를 하면서 이인국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친일을 했던 내용, 여기에서는 친소를 했던 내용, 이때는 북한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고부터는 이제 남한에 있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죠. 그래서 친일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쭉 이어집니다. 이후 그는 서울 시내에서 병원을 차리고 자신의 의술로 부유층과 권력층들만을 상대하면서 돈을 번다.
딸은 미국으로 유학 가지만 교수와 결혼할 예정이다. 미 대사관으로부터 국무부 초청장을 받는데 성공하자 그는 자신이 미국에 가서도 성공하리라. 이 비행기표를 호텔로 간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간단하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친일을 했고 광복 후에는 북한에 있을 때 그때는 소련에 붙었다가 그리고 나서 후퇴를 해서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다시 미국에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본문 내용도 여러분이 먼저 한번 쭉 읽어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같이 필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만 기록된 진찰카드에 따라서 증세와 아울러 경제 제도를 판정하는 최종 진단만 내리면 된다. 그래서 이 환자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아픈지 뭐 그런 거를 보기도 하지만 플러스 경제적으로 돈이 얼마나 많을까 그거를 합쳐서 진단을 내린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의사로서의 본분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더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고객은 외정시대 때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이제 광복된 이후에는 권력층 아니면 재벌이 드는 그런 돈이 많은 사람이어야만 했다. 그래서 시류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처세에 굉장히 능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 이인국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또 그의 일과는 자, 병원에 출근을 하면은 손가락으로 창틀을 쓱 훑어서 이 먼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나오면은 간호원들에게 막 이렇게 부호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신경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일사후퇴식.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또 이 한국 전쟁이 끝난 그 이후기 때문에 이때는 한국 전쟁 중을 회상하는 겁니다.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을 했다. 그는 수복이 되자 새빵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는데 이제는 50만 원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이 번듯한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세 이렇게 처세를 해서 부를 빨리 축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금 해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요. 이 해중시계는 이인국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자 그의 인생을 드러내고 현재와 과거를 매개하는 그가 이 시계를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해줍니다. 자,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친밀을 하는 그 시점인데 이 해중시계를 보더니 내가 옛날에 38선을 넘어올 때 이걸 가져왔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시계는 유일한 내게 남은 물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려다. 그만큼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출처를 봤더니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 일본의 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민족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 또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중략 부분에는 이 브라운시 미국 대사관의 집에 도착해서 고려 청자를 선물로 줍니다. 이 고려청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선물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대학을 간 나와 임상 경험도 신통치 않은 나이가 어린 의사들이 미국에만 다녀오면은 날치는 게 눈꼴 사나웠다. 그래서 나도 다녀오고 나면 보자. 이런 식으로 출세, 명예에 대한 의지가 강한 친구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이 이인국이 하는 대사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본 놈들 틈에서도 잘 살아남았고 또 로스킬 러시아 사람들 속에서도 잘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하고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삶을 사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차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은 이인국 박사에게는 더욱 푸르고 드높게 느껴졌다. 그래서 이 맑은 가을 하늘은 이제 곧 미국에 갈 것이라는 이 심리 상태, 들뜬 심리 상태를 나타내주고, 또 이 이인국 기회주의자적인 인물을 계속 박사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박사 칭호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했으며 박사답지 않은 박사를 형상화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 당시 부패한 사회 모습, 지도층을 풍자하기 위해서 박사를 사용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두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시대 변화에 따른 인간 생존 본능보다는 이제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2번, 건전한 사회윤리, 지도층의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풍자극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같은 풍자극이라서 헷갈리지만 같은 풍자극으로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 4번에서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지식인, 오히려 이인국은 기회주의자적인 인물로 활개를 치고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은 뒤의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